자, 이제 소방학 개론에 들어왔습니다. 1급, 2급, 3급 다 해당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자, 연쇄 반응입니다. 별 4개 1, 2급이고요. 연쇄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 자, 연쇄 반응 봅니다. 자, 4. 연쇄 반응. 가연성 물질과 산소 분자가 점화 에너지를 받으면, 즉 활성화 에너지죠. 점화 에너지를 받으면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로 나누어지는데,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물질이 활성화된 에너지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물질이 활성화된 상태를 라디칼. 라디칼 하면 불꽃, 화염 생각하시고, 이 라디칼이, 즉,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이라겠어요. 라디칼은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이 뭐냐면 주변 분자를 다시 공격해. 주변 분자를 공격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변의 분자를 공격하면 2개의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또 2개는 4개가, 4개는 8개가, 8개는 16개 되면 순식간에 라디칼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분기 반응이라고 그러거든. 이 분기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그래요. 분기 반응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연쇄 반응하면은 다이나마이트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라디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자,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라디칼이 화염을 주도해요. 자,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라디칼 때문에, 즉 연쇄 반응 때문에, 자, 이 불이 활활 터오르게 된다. 연소를 주도하게 된다. 연쇄 반응 때문에. 자, 그러게 되는데, 자, 그 밑을 한번 보죠. 자, 일반적인 연소에서는 연소에 4요소가 동인됩니다. 뭐였죠? 가, 산, 점, 연. 가산점연이었어요. 근데 무염연소는 이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 연이 빠집니다. 무염연소는 뭐냐면 없을 무자 불꽃염이기 때문에 불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불꽃이 없는 연소, 표면 연소이기 때문에 이게 표면에서만 타고 있잖아요. 불꽃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숯, 우리가 말하는 숯 있죠. 숯하고 뭐야, 코코스. 코코스 있죠. 이 2가지가 무염연소예요. 표면연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산점만 있습니다. 연쇄 반응 없어요. 자, 이 밑에 무슨 얘기냐면 무염연소에는 연쇄방으로 발생하는 라디칼을 흡착하여 없애는 억제 소화는 효과가 없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저의 위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위에. 자, 뭐냐면 라디칼은 뭐예요? 연쇄 반응이라겠죠. 죄송합니다. 라디칼은 불꽃인데, 자, 연쇄 반응 먼저 쓰고요. 자, 라디칼은 불꽃인데, 이 불꽃이 계속 분기 반응을 일으켜서, 화재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칼 하면 연쇄 반응도 떠올려야 돼요. 니꼬르는 아닙니다만은 라디칼 하면 불꽃인데, 불꽃은
주변을 다시 공격해서 여기에서 분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분기 반응이 일어나요. 이 분기 반응이 하나가 둘이 넷, 8, 16, 30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 이게 같은 의미예요. 분기 반응, 연쇄 반응. 자, 이런 때 이 연쇄 반응이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소화할 때, 불을 끌 때에는 그냥 꺼서는 안 되고 연쇄 반응을 안 일으키게 하려면 이거는 억제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 방법에 억제하는 소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화학적 소화 방법을 말해요. 자, 억제하는 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건 뭐예요? 물을 갖다가 끄거나 뭐를 덮어서 끄거나 뭐 포를 가지고, 즉 거품을 가지고 끄거나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연쇄 반응은.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소화를 통해서 연쇄 반응은 불을 소화해야 돼요. 화학적 소화. 그러니까 억제 소화는 곧 화학적 소화인데요. 이 방법으로만 연쇄 반응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즉, 연쇄 반응에 의한 이런 뭡니까?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좀 더 나와요. 아, 여기 밑에 바로 그 얘기가 있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요. 자, 그 얘기가 여기가 지금 있네. 연소에 3요소가 있고요. 연소에, 자, 옆에 보면 4요소가 있어요. 3요소 봅니다. 자, 가연성 물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 자, 3요소니까 산소, 점화 에너지, 가산점이죠. 가산점을, 자, 가연성 물질을 소화할 때는 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화되겠죠. 자,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애면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애면. 먼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면 불이 꺼진답니다. 그래서 이 제거를 하게 되면 불이 꺼져요. 제거 소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점화 에너지를 통해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열이 나면서 불이 활활 타겠죠. 그러면 냉각을 해주면 열을 빼앗기 때문에 소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점화 에너지는 냉각 소화로서 이게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산소를 차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식을 하면 돼요. 질식. 자, 피복이라고 있어요. 피복. 옷 피복이 아니에요. 이 피복은 이 위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위에를, 표면을 덮어서 불을 끄는 거예요. 피복소화. 그럼 결국 이 피복소화는 뭐냐면 산소를 차단하겠죠. 표면을 덮으니까. 이게 뭐냐면 거품이에요. 거품을 위에다가 즉 말해 유류 화재에서 그걸 쓰는데, 유류 화재는 거품을 위에다가 해버리면 산소가 그 액체 위에, 유류 위에 깔리기 때문에 이 피복이 돼서 차단이 됩니다. 산소가 차단이 돼서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피복소화. 자, 그 다음에 이 보면 이제 4요소가 있죠. 3요소는 설명했고요. 자, 4요소. 이거는 연쇄 반응인데, 4요소는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포함돼서 4요소인데, 이거는 소화할 때 어떤 방법? 억제 소화. 말씀드렸죠. 억제를 해야 된다. 이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화학적 소화법을 쓴다. 화학적 소화법을. 이거를 뭐라고 또 화학적 소화를 말하냐면 부촉매라고도. 제가 위에서 부촉매 빼먹었네요. 이 화학적 소화를 부촉매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억제 소화, 화학적 소화, 부촉매 같은 의미입니다. 억제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소화법을 쓰고 그 화학적 소화법을 부촉매라고 해요. 자, 다음에 자, 여기 봅니다.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면 돼. 연소범위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 산소 농도 드디어 나오는 LOI, Limited Oxygen Index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연성 물질과 산소의 혼합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비율이 뭐예요? 14에서 15 볼륨 퍼센트 이상이어야 돼요. 이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됐기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립니다. 소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끌 때에는 소화기를 끄든 뭐를 끄든 할 때는 이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도 쓴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냉각하는 방법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질식과 피복이 뭐냐면 한계 산소 농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14, 15 볼륨 퍼센트 이하로 내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들이 농도 이하로 유지하면 화재는 소멸된다. 농도 이하. 자, 방금 설명드렸어요. 제가 설명한 걸 이게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좀 시간은 걸립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래 갑니다. 기억이. 근데 이해하지 않고 막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으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야,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외워서라도 합니다만은 연세가 들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은 막 2번, 3번 막 하니까 조금 실증 날 거예요. 이해 바랍니다. 자, 별 4개입니다. 1급, 2급에 해당되고요.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 자,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네요. 연소 범위가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사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연소 범위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제로, 자, 제로 볼륨 퍼센트, 이 밑에가, 제일 위에가 100 볼륨 퍼센트입니다. 이 퍼센트가 없네요. 100 볼륨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수소에 제가 여기다가 뭐를 지금 범례로 드러났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의 연소 범위 및 연소 상하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제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여기는 100%예요. 100 볼륨 퍼센트. 자, 여기가 지금 수소는 4.1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4.1. 여기가 연소 하한계예요. 자, 연소 하한계는 뭐냐면, 자, 수소의 량이 4.1 볼륨 퍼센트 미만이면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소의 양이 연소의 하한계 설명합니다. 수소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수소의 양이 너무 작으면, 자, 수소량이 너무 작으면, 뭐에 비해서? 공기량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은, 이거는 불이 붙지 않는다. 그 비율이 뭐예요? 지금 4.1이에요. 4.1. 그러니까 수소가 4.1 볼륨 퍼센트 이상 돼야 불이 붙지 4.1 미만이 돼버리면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수소량이 공기량에 비해서 너무 작아도 불이 안 붙고요. 그 안 붙는 그 한계선이
연소 하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한계 설명합니다. 수소는 지금 여기 상한계가 75예요. 자, 75는 뭐냐면, 자, 연소 상한계는 뭐냐면, 자, 수소 양이 많아요. 소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뭐에 비해서? 공기양, 즉 산소입니다. 자, 산소량에 비례해서 수소량이 너무 많아도 불이 안 붙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조성기라고 있어. 조성계도 있었고 조성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섞이는 비율이에요. 이 섞이는 비율이 조성기가 이 연소 상한계와 이 하한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사이에 있어야 이게 불이 붙는다. 그거를 갖다가 연소 범위라고 그래요. 연소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에 그 값을 연소 범위라고 그래요. 그 범위를. 근데 자, 연소 그럼 상한계는 뭐냐면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75가를 초과되면 4.1에서부터 75까지는 연소 범위예요. 4.1부터 75까지는. 그러나 75를 초과하면 이 순간부터는 연소 상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봅니다. 여기 75를 초과하면 이때는 연소 상한계에 속해서 불이 붙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4.1을 미만이 되면은 연소 하한계, 그래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섞이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아까 내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위에는 이미 다 설명이 됐어요. 자, 수소가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4.1에서 75.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자, 휘발유 1.2에서 7.6. 자, 아세틸렌 이 정도 알아두세요. 수소 4.1에서 7.5, 아세틸렌 2.5에서 8.2, 휘발유 1.1에서 7.6. 물론 뭐 더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한다면 알코올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알코올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연소 범위가 넓으면, 자, 이거 보시겠어요? 자, 수소가 왜 위험하냐면, 자, 4.1이죠. 한계가. 상한계가 75죠. 굉장히 이 사이값이 넓죠. 연소 범위가 넓잖아요. 이 넓으면 이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불 붙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험한 수밖에 없잖아요. 4.1에서 75, 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 사이값이. 자, 아세틸렌도 마찬가지예요. 아세틸렌은 더 위험하잖아요. 지금 2.5에서 81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애우라고 한 거고요. 휘발유는 우리가 가까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중유 같은 거는 봅시다. 중유는 1에서 5잖아요. 그래서 쉽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중유는 1에서 5예요. 그 범위가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지 않아요. 자, 메틸 알코올도 상당히 넓죠. 6에서 36대입니다. 메틸 알코올도. 자, 휘발유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그 유증기 때문에 좀 이거는 위험해요. 유증기. 휘발유는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유증기에는 쉽게 또 붙기 때문에 여기 다 1.2에서 7.6입니다. 휘발유는. 자, 이 정도 선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얘기가 또 어디가 나왔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연소의 상태가 나옵니다. 연소의 상태. 별 3개고 1, 2거. 자, 기본 형태. 연소의 형태에서 기본 형태. 가연성 물질의 상에 따라 연소는 상태를 달리한다. 그 상인, 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자,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 이 상변화 있죠? 상변화라고 그러죠? 이 상에 따라서 연소는 상태를 달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은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에 따라 연소는 형태를 달리한다. 자, 고체 연소가 있습니다. 자, 고체 연소 봅니다. 고체 연소는 분해 연소고요, 증발 연소고요, 표면 연소고요, 자기 연소랍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체 연소에 중요한 요소들이 분해, 증발, 표면, 자기 연소.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설명 나와요. 그런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체하면 바로 연소되는 게 아니라 분해 과정을 거친다고. 또 증발하는 과정, 표면 연소가 이루어지고 자기 연소도 이루어진다. 자, 그거를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분해 연소. 고체 연소는 분해, 증발, 표면, 자기. 이거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분해 연소. 가면성 고체가, 죄송합니다. 이거 가연성이네. 가연성 고체가 열 분해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이다. 자, 열 분해해야죠. 또 왜요? 가연성 증기가 생겨났죠. 가연성 증기, 이게 증발이에요. 자, 일반적인 연소, 목재, 종이, 석탄. 이 석탄도 고체 연소입니다. 고체 연소에 속해요. 이거 석탄을 표면 연소에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립니다. 석탄은 고체 연소입니다. 코쿠스하고 숯하고는 달라요. 석탄은 고체 연소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증발연소 보겠습니다. 증발연소 별 3개고 1, 2급입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는 고체가 열 분해에 의해서 연소가 된다겠는데, 증발연소는 고체가 열에 융해되고 그래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액체의 증발 연소 앞에 융해라는 물리적인 변화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체가 바로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되는 게 아니라 융해되는 이 과정이 하나 거치는 게 증발 연소예요. 그렇게 예시가 있는데, 고체 파라핀, 양초가 그렇고요. 황, 열가소성 수지, 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 등이 그런 증발 연소를 합니다. 3번째, 표면 연소입니다. 표면 연소. 자, 자결 연소라고도 그러고요. 무염 연소라고도 합니다. 불꽃이 없다 해서 무염이에요. 자, 자결 연소, 표면 연소, 무염 연소 같은 말입니다. 이때는 뭐라고 그래서요? 불꽃이 없다고 그랬죠? 불꽃이 없다고 그래서요. 라디칼이 없으므로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억제 소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화학적 소화, 억제 소화 다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부촉매라도 그랬죠? 부촉매 소화도 라고도 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이 표면 연소는 우리가 숯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재가 다 타고난 말기 연소 때는 이제 불꽃은 없고 숯에 불만 벌겋게 붙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표면 연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열분에 의해 증기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증기가 안 나오니까 불꽃은 없고, 고체의 경우 고체가 계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자결되면서 화염 없이 연소하는 형태가 표면 연소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라디칼이 발생하는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디칼이 없어요. 뭡니까? 숯, 코크스, 마그네슘, 목재의 말기 연소. 자, 이런 A시들을 꺾고 이 표면 연소는 이런 종류가 있고 증발 연소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연관시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고체 연소 중에 자기 연소라는 게 있어요. 자기 연소. 이거는 좀 지금 1, 2, 3번하고는 좀 형태가 다른 그런 연소입니다. 자기 연소. 자기 반응 물질에서 연소할 때 자기 연소를 하게 되는데, 자, 자기 반응 물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열분해의 가연성 증기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켜요. 자, 자기 반응 물질은 그렇습니다. 이 몸 내가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열 분해에 의해서 이게 산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연성 증기와 산소도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타는 거예요. 외부에서 산소나 공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외부로부터 산소, 공기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자기 반응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 제5류 이온물이에요. 5류 이온물, 이 폭발성 물질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일례로 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죠. 다이너마이트는 이 자체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고 또 가연성 가스도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자체 스스로 자기 혼자 스스로 연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은 5류 이온물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충격에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요. 열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제1류 이온물하고 제6류 이온물, 제1류 이온물은 가연성, 죄송합니다. 산화성 고체였고요. 제6류 이온물은 산화성 액체물을 갖다가 제6류라고 그러는데, 이런 1류하고 6류의 물질들은 자기 연소는 하지 않아요. 저연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저연성 물질, 즉 산소만 내 몸에 가지고 있다가 산소만 유리돼서 열을 가하면 유리돼서 이게 표면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연성 물질이 옆에 있을 때에 이게 위험하지 스스로 타지는 않는다. 그렇게 자기 연소는 하지 않아요. 1류와 6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류는 자기 연소도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자, 3번 액체 연소를 봅니다. 액체 연소는 증발분해입니다. 증발분해. 자, 1번 증발연소, 석유, 휘발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증발됩니다. 석유, 휘발유. 이거 유증기라고 그러죠. 유증기. 증발된 그 기름 성분의 그런 거를 유증기라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증발연소, 가연성 액체가 자체의 열이나 외부 에너지로부터 증발하여 가연성 증기, 유증기에 이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기가 혼합되면서 연소 범위 내 농도 영역에서 화염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연소 행태로서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 연소를 한다. 자, 석유 휘발유가 이에 해당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 에너지로 자체 열이나 외부에서 또 햇빛이나 이런 거 열이 가해지면은 이 가연성 증기가 유증기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공기가 혼합되면 연소 범위 내 농도라고 그랬죠. 연쇄 범위의 농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농도입니까? 연소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연소 범위. 그게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 값을 연소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 내에 있을 때에 이게 연소를 하지, 그 범위를 하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한계를 벗어나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인 연소 행태로서 대부분 액체가 증발 연소를 한다. 자, 두 번째, 분해 연소. 분해 연소는 이제 석유 휘발유는 증발이지만 글리세린, 중유, 글리세린 있죠? 기름 피부에 바르는 그런 글리세린도 마찬가지고요. 중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 빼먹었는데, 증발연소는 물리적인 변화고요. 증발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증발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변화고, 분해연소는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소가 되는 거. 이거를 좀 다르니까 이거를 좀 유념해 두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글리세린이나 중유는 분자량이 커 B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서 가연성 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변화예요.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 반응이다. 분해라는. 그래서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분해연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해연소. 자, 밑에 봅니다. 에너지를 받은 분자는 열분해하면서 원래의 분자보다 작은 분자들로 나누어지면서 증기가 된다. 분해연소는 이 증기가 연소하는 흔치 않는 액체의 연소 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 등, 벙커CU라고 그러죠. 중유 등이 대표적인 A다. 자, 분해연소, 증발연소, 액체연소에는 증발분해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뼈대를 먼저 알고요. 자세히 들어가야지. 이 자세히 증발연소, 분해연소 이 내용 막 외워가지고는 나중에 액체 연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액체 연소는 어떤 연소를 증발 연소냐, 분해 연소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걸 증발 분해를 모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뼈대를 먼저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넘어갑니다.